현재 유영재의 혐의가 거의 사실처럼 입증이 되고 있는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제가 앞선 영상들을 통해서 선운숙 씨의 이 친언니분이 경찰 조사를 받으며 쏟아냈던 얘기들은요, 너무나 많은 대중분들에게 큰 충격과 안타까움을 자아내기도 했는데요. 지금 이 모습은 동치미 방송에서 보여줬었던 유영재의 또 다른 행동의 모습을 제가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이때는 두 사람이 신혼여행을 가던 비행기 안이었어요. 빈자리를 정리하려고 다가오는 승무원이 불현듯 선운숙 씨를 알아봅니다. 그러면서 명성황후 시절의 모습 그대로시네요 라고 이 승무원분이 칭찬을 해요. 그럼 선운숙 씨에게 관심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 여성 승무원에게 유영재는 가을 동화 때가 아니라고요? 막 이러면서 장난을 칩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호구 조사를 하기 시작해요. 뉴질랜드에 사세요? 이러면서 막 물어보는 거죠. 물론 이 당시 때 이 여성 승무원에게만 물어본 건 아닙니다. 그 뒤에 나왔었던 남성과도 함께 대화를 했었던 유영재의 모습인데, 이 여성분에게 말을 걸고 능청스럽게 대화를 이어가고 뉴질랜드에 사냐, 어디 사는지 물어보는 이 모습이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신혼여행에서 여러분들의 남편분이 만약 이렇게 여성 승무원에게 어디 사냐까지 물어보는 모습을 본다면 이게 과연 기분이 좋을 리 있겠습니까? 결국 시작부터 삐걱댔던 이 신혼여행은요, 도착해서도 정말 전혀 계획되어 있지 않은 신혼여행 코스로 인해 이 선운숙 씨가 굉장히 힘들어했습니다. 중요한 건 이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이요, 지금 친언니에 대한 신체 접촉과 그 접촉의 수위가 이루 말할 수 없는 중요 부위까지 손이 닿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가정을 빼놓고 본다 하더라도 이미 두 사람의 신혼여행 때부터의 모습이 맞지 않아 보였다라는 겁니다. 항상 밥 생각밖에 없었던 유영재 본인의 모습이고, 기내식밖에 더 먹지 않았냐? 물론 긴 이동 시간 동안 쉬고 싶었던 이 선운숙 씨는요, 유영재의 이런 요구가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피곤했었음에도 불구하고 밥 먹으러 가자고 하자 식당 예약은 했냐라는 질문에 대충 가자라고 하니 선운숙 씨는 저녁 먹으러 가자라고 했지 않냐, 그러면 적어도 예약은 해놓고 계획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불만을 토로하기도 합니다. 이 두 사람의 신혼여행 때부터의 모습이 이미 심상치 않았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유영재 본인이 정말 많은 여성들과 정말 친숙하게 수십 년을 지내왔었다라는 걸 습관처럼 보여주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이번 선운숙 씨의 언니에 대한 조사의 과정이 너무나 놀라웠던 건요, 전 가장 큰 한 가지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바로 어느 정도로 신체에 접촉을 했느냐. 제가 아까 앞에 말씀드렸죠. 그냥 접촉을 한 것이 아니라 경찰 측이 실제로 피해자 조사가 이루어졌음을 인정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냥 조사를 받을 거다, 받을 것 같다, 받은 것 같다가 아니라 조사가 됐다라는 걸 경찰 측에서도 피해자로서 조사를 했다라고 인정했다는 얘기예요. 피해 내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을 했고 증거물까지 제출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이 신체 접촉이 그냥 수준이 아니라 최대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처형을 상대로 최대치의 신체 접촉이 있었다. 당사자도 그렇고 대중들도 그렇고 굉장히 충격적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결국 마지막 단계까지만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이다. 제가 여러 번 강조했는데 여기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들까지 쏟아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결국 어떻습니까? 이 모든 내용이 타이틀이 돼서 기사를 통해 쏟아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했었던 대목이 아닐 수 없어요.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 신체에 접촉이 있었느냐. 그런데 그 수준의 수위 정도 자체가 그냥 범죄와 다를 바 없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영상에 이런 댓글을 남기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여전히 선운숙 씨의 친언니가 5번이나 가만히 있었다라는 거. 결국 두 자매가 전 남편이었고 가족이었던 유영재라는 한 남자를 끝까지 매장시키기 위해서 가족 간에 굳이 저렇게까지 고소를 해야 하냐? 만약 이게 여러분들의 일이었다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지, 여러분들의 동생, 여러분들의 언니, 여러분들의 따님, 손녀가 이런 일을 당했다고 생각해도
가족끼리 그럴 수 있지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정말 예전 어르신들의 쉬쉬 하고 넘어가는 문화를 생각해 본다면 불가능한 일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2024년이지 않습니까? 지하철에서 한 남성이 상대방 여성의 치마를 뚜렷이 쳐다봐도 범죄로 처벌될 수 있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들이 쏟아지고 있다라는 게 전 너무나 좀 놀라운 것 같고, 유영재라는 사람의 이 과거의 행태들, 여성 팬들과 함께 지내왔었던 이 모든 과정들을 놓고 본다면 아주 쉽게 상대방 여성에게 손으로 터치하는 모습이 보여질 수 있는데, 중요한 건 기억나십니까? 유영재 본인이 그냥 맨정신에만 그런 행동을 했던 게 아니라는 겁니다. 조사에서 밝혀진 내용도 있겠지만 더불어 어떻죠? 유영재 본인이 그 5번의 친언니를 건드리는 과정에서 술을 먹고 한 적도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볼 땐 여기 적혀져 있는 이 수준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직전까지 갔다라고 하는 이 상황, 아마 술을 마시고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사실 젊은 20대, 30대의 사건이라 하더라도 참 놀라울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자신보다 연상인 와이프와 그의 언니인 처형에게까지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었느냐라는 겁니다. 오죽했으면 제가 전달드렸던 영상 속에 수많은 여성 팬들만이 아니라 여자 가수분들도 가슴을 쓸어내렸을 겁니다. 나는 저런 일을 당하지 않아 천만다행이다. 저런 사람일 줄은 정말 몰랐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마지막 직전까지 건드렸던 흔적과 증거가 제출됐다라는 경찰 측의 인정과 뉴스 기사 보도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과연 유영재라는 사람의 혐의에 대해서 인정을 하셨겠냐라는 겁니다. 아직까지도 제 영상의 댓글은요, 7대3 정도로 유영재와 선우은숙 씨가 똑같다, 도찐개찐이다, 유영재가 하차했으니 선우은숙 씨도 동치미에서 하차해야 한다, 이런 논리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을 정도라는 겁니다. 이게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라는 거죠. 사실상 이 조사 기간 내에 나와 있는 행동 중에서 유영재 본인은요, 자신에게 형벌과 같은 프레임을 씌웠다라고 주장을 했다라는 게 많은 대중분들에게 너무나 큰 분노를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직전 과정까지 갔었다라는 사람이 어떻게, 그것도 가족이었던 친언니에게 한두 번도 아니고 술 마시고 어쩌다도 아니고 5번이나 그랬다라는 건 누가 봐도 고의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거기다 대고 외로워 보여서 그랬다. 아니 그러면 길 지나가는 많은 여성분들이 외로워 보이면 유영재라는 사람처럼 이 마지막 과정 직전까지 갈 수 있는 이런 파렴치한 행동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까? 그럼 이게 나라겠습니까? 나라가 아니죠. 무법지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큰 사회적 사태를 보시는 분들의 시각이 참 놀라운 게, 대다수의 7, 8명의 분들은 제 얘기에 공감을 하시지만 그 중에 몇몇 한두 분은요, 유영재라는 사람을 두둔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냥 머리가 아프니 보고 싶지 않다라는 논리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참 어이가 없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사실 여기에 나왔던 방송에는요, 이러한 말도 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심리적으로도 맞지 않는다. 8일 만에 만나서 결혼한 것 자체가 문제였다. 결국 그 부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던 것 같다. 처형을 그렇게 건드렸다라는 것이 최대치의 수준이라고 한다면 그 상상만으로도 당사자가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웠을지 가늠이 안 된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오죽했으면 내가 생각하는 그 최대치까지는 아니길 바란다. 이 최대치까지가 뭔지는 어른인 우리들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유영재의 손이 도대체 어디까지 닿았는지, 손만 닿은 건지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행동을 경찰 조사에서 다 드러나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과정 중에 함께 동치미 방송에 등장했었던 박송씨까지 입을 열었던 내용이 공개가 되어서 또 많은 분들이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그 대목이 무엇이냐? 최근에 있었던 이 방송에서도 선우은숙 씨가 저는 찬밥이었나 봐요 라고 이야기를 하며 고개를 푹 숙이자
이 박성훈 씨가 뭐라고 했냐? 찬밥 하나 인정이라며 살짝 웃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물론 이 모습이 예능 방송이었기 때문에 뭐 그저 그렇게 넘어갈 수도 있는 모습이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지금 이 공황장애 약을 먹고 이렇게 친언니가 큰일을 당했었다라는 걸 알고 있다라는 가정이라면 선훈숙 씨가 방송에 나와서 이런 모습을 보이고 박성훈 씨가 웃으면서 찬밥 인정이라고 할 수 있었을까? 전 여기에서 어떤 부분이 의심되냐면, 이 선훈숙 씨가 심경 고백을 하고 나아가서는 여기에 대해서 방송에 등장했던 이 모습들이 정말 친언니의 피해 사실을 명확하게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 방송을 촬영했느냐가 매우 궁금합니다. 순서적으로는 그게 맞아요. 왜냐하면 결정적인 이혼의 계기가 된 것이 바로 친언니의 피해 사실 때문이었다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혼을 확정 지었고 그 소식이 나가고 난 이후에 선훈숙 씨가 방송에 등장을 해가지고 자신의 심경 고백을 하고 그 다음 주 방송분에서 찬밥이었나 봐요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과정이 되는데, 사실 그렇다면 앞으로의 동치미 출연은 개인적으로 정말 말리고 싶습니다. 본인의 진정성이 퇴색되어 보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박성훈 씨는 사실 과거에 뭐라고 했느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동치미 중에 도망 못 간다, 유영재 주변에 여자가 많다 라는 사주팔자의 이야기가 당시에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느냐, 쭉 보면 이 역술가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되어 있느냐, 보면은 원래 이혼은 새로운 이성이 와서 현재의 연인을 쳐내면서 깨지는데, 선훈숙 씨에게는 연애운이 없고 이 남자 유영재에게만 연애운이 있다. 그래서 유영재 씨가 의문의 1승, 2승, 3승을 다하여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박성훈 씨는 이러한 말을 해요. 유영재가 사람과 술을 좋아해서 두 사람이 많이 싸운다.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보냐라고 묻자 역술이는 유영재는 선우은숙보다 더 많은 귀인의 운과 훌륭한 여자들이 주변에 많다. 사주가 좋다라고 해요. 여자가 많다라는 건 맞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10년간 더 애틋해진다. 이혼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던 이 역술이는 완전 헛다리를 짚게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건 맞췄네요. 여자들이 주변에 많았다. 박성훈 씨도 이미 알고 있는 거죠. 유영재가 사람과 술을 좋아하여 두 사람이 자주 다툰다. 박성훈 씨가 알 정도면 이 유영재라는 사람의 사생활이 어땠을지 함께 출연했던 출연진들이 다 알고 있지 않을까. 오죽했으면 최홍림 씨가 유영재는 100% 바람둥이다, 이런 얘기까지 했을까라는 생각마저 드는 부분입니다. 지금 이 장면은 굉장히 유명한 장면 아니겠습니까? 살짝 틀어보면 유영재가 이렇게 여성 관객과 열심히 춤을 추는 모습이 눈에 보이실 겁니다. 제가 뭐 예전에도 한번 설명을 좀 드렸던 모습이긴 하지만 바로 혜은이 씨의 이 무대 라이브에서 신이 났던 유영재와 관객의 이 커플 댄스라고 할 수 있겠죠. 굉장히 춤사위가 사실 많은 대중분들에게 널리 번져서 이제는 너무나 유명해진 그런 장면이 아닐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본인이 이렇게 흥에 겹고 많은 여성분들과 춤을 추고 가까운 곳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들이 사실 우리에게는 너무나 널리 알려져 있는 모습이 아닐 수 없는데요. 아시다시피 제가 앞선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유영재 본인 법망을 피해가기가 너무나 힘들어지고 말았습니다. 결국 정신병원에 입원했던 것조차 모두 다 계획범죄가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터지고 있고요. 급기야 함익병 씨가 나서서 이야기를 쏟아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황당한 사태, 그리고 유영재 본인 정말 정신병원에 여전히 입원을 하고 있을까요? 왜 퇴원설까지 돌고 있을까요? 제가 한번 면밀하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훈숙 씨와 관련해서 이미 갑자기 이 노동자의 날이 아니죠. 근로자의 날이죠. 근로자의 날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쏟아졌습니다. 보면 이혼만으론 못 참는다. 이윤진부터 선훈숙까지 이혼과 폭로가 연일 이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선훈숙 씨의 친언니에게 해서는 안 되는 행동, 최대치 수준으로 벌려버리고만 유영재에 대하여 선훈숙 씨의 친언니가 피해자 조사를 완료했다라는 소식이 일파만파 번져버리고 말았죠.
뭐 제 앞선 영상을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게 입에 담을 수 없는 수준이라는 게 뭐 그냥 담을 수 없는 수준이 아니라 정말로 거의 마지막 직전까지 갔었던 신체 접촉 행위가 되고 말았습니다. 뭐 제가 아까 앞에서도 뭐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 여기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이 신체 접촉 자체가 그냥 단순 수준이 아니라 이렇게 마지막 단계의 범죄까지만 이루어지지 않은 거지, 바로 그 직전까지, 마지막 직전 과정까지 다 갔다라는 거. 이거 보신 분들 제 영상에다가 정말 너무 놀랍다라는 댓글을 많이 남기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선운숙 씨의 친언니분이 왜, 이런 말이 좀 많이 나옵니다. 왜 친언니분이 5번이나 그런 신체 접촉이 있는 상황을 피하지 못했느냐. 이해가 안 된다. 나 같으면 진작에 여기에 대해서 폭로했을 거다. 이쯤 되면 본인도 뭔가 다른 생각이 있었던 거 아니냐. 딱히 불쾌하지 않았던 거 아니냐. 와, 전 이게 말 같은 소린가 싶습니다. 이 댓글 남기시는 분들 정말 같은 여성분들 맞으십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본인의 일이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게 말이 됩니까? 본인의 친언니, 본인의 가족들 중에 누군가가 유영재라는 사람에게 5번이나 그런 일을 당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게 흔한 말로 어디 정말 80년대도 아니고 2024년을 살아가는 대한민국이 맞는 건가라는 생각이 저는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이야기가 아닌가 싶어요. 5번이나 이 얘기를 하지 못했고, 첫 번째부터 공황장애 약을 처방받아 먹으면서 5번까지 되는 과정 중에 복용하는 약의 양이 엄청나게 급증했다라는 언니분의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여기다 대고도 말도 안 되게 그쯤 되면 언니도 그냥 기분이 딱히 안 나빴던 거 아니냐? 이런 얘기 하실 수 있습니까? 정말 너무나 놀랍고, 저에게 같은 말을 반복한다. 언제까지 유영재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 할 거냐라고 하는데, 저는 이 사람이 명명백백하게 억울함이 있어서 해명이 되든 아니면 모든 범죄 사실이 확인이 되어서 구속이 되든 끝까지 이 사태를 전달 드릴 예정입니다. 사회 정의라는 게, 정의 구현이라는 게 적어도 유튜버들이 조회수 좀 나온다고 쭉 올리다가 떨어지면 안 올리고, 이것보다는 뭔가 시작을 했으면 끝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유영재라는 사람에 대해서 심각함을 전달했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대한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조회수에 상관없이 계속하여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게 저는 맞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정신병원에 결국 입원하게 된 것이 저렇게 입에 담을 수 없는, 그야말로 마지막 단계 직전까지 갔었던 그 행동들에 대해서 버젓이 조사를 받게 되면 사실로 드러나 바로 구속되거나 뭐 최악의 경우일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것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정신병원의 입원이 아니었냐라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사실 이렇게까지 최악의, 정말 최대치 수준의 행동을 저질렀다라는 내용이 이제는 언론 기사와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서 빗발치고 있는데, 이 유영재라는 사람이 여전히 사회에 남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방송 활동을 안 한다 하더라도 일상생활이 가능하겠습니까? 그것을 제가 만든 것도 아니고요. 누가 등 떠민 게 아니라 본인이 5번에 걸쳐서 선우은숙 씨의 친언니에게 그런 몰상식한 행동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정신병원으로 도피하듯이 입원했단 말이죠. 자, 제가 많이 전달드리고 있는 이 안진용 기자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유영재 씨의 최측근 이야기가 굉장히 좀 많은 분들에게 놀라움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이 유영재 본인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다라고 본인이 말했다고 합니다. 이게 정말 만약 나중에 본인이 했던 이 추악한 행동들이 워딩으로 작성이 돼서 정말 기사화되면은 이거 뒷감당 본인이 할 수 있을지 저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보면은 내가 이런 누명까지 쓰고 살아야 하나, 목소리가
다 포기한 사람 같아 무슨 일이 생기진 않을까 걱정했다라는 측근의 이야기입니다. 정말 이게 누명이라고 한다면요. 저도 발벗고 나서서 이 누명을 쓰게 된 이유와 진실을 널리 알릴 겁니다. 만약 유영재 본인이 정말 억울하다라고 한다면 제가 올린 영상의 수십만 회가 유영재라는 사람에게 너무나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잖아요. 사실이 아닌 거잖아요. 저는 그렇다면 이 누명에 대한 이야기를 널리 알릴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라고 하기에는 이때까지 유영재라는 사람의 행동 거지와 또 많은 증언들, 폭로들을 보면 이게 정말 누명이 맞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 중요한 건요. 유영재의 측근은요. 입원할 시기에만 통화를 하고 나서 통화를 하지 않아 현재 상태는 모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입원할 때만 통화를 했었고 그 이후로는 유영재와 통화를 하지 않아 현재 입원을 하고 있는지 어떤지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해 안 가는 부분입니다. 그냥 내원치료, 제가 통원치료를 말씀드렸죠. 이 정신병원이라는 곳이 아무나 입원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정신병원의 금액이요. 굉장히 비싸다고 합니다. 일반 병원하고 다르게 굉장히 비싼 금액이 있어서 사실 집안이 굉장히 어려운 가족들 중에 누군가를 강제 입원시켜야 하는 경우 병원 앞에 버리고 가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병원을 굳이 입원까지 한다. 유영재라는 사람이 재산 자체가 지금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 현재의 이 상황 속에 만약 정신병원비까지 내려고 한다면 너무 힘들지 않을까요? 자,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심각한 우울증이 보여 30분, 1시간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랐기 때문에 입원시켰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번 정신병원의 입원 상태에 대하여 대화를 못할 정도로 심각한 건 아니라고 합니다. 아니, 제가 앞선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조현병, 우울증, 공황장애, 그야말로 일상생활조차가 되지 않고 내가 소통 자체가 불가능한 사람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정신병원의 본 역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 대화가 가능하고 약 처방으로 어느 정도 호전될 것 같다면 일반 병원으로 방문하기를 권고하고 있어요. 그런데 대화를 못할 정도로 심각한 건 아닌데 왜 입원했을까요? 더 놀라운 건 입원하고 난 뒤에 약 1시간 만에 이 내용이 언론에 보도가 됐고 더 놀라운 건 아시다시피 유영재 본인이 정신병원에 탁 입장하는, 그것도 짐도 잘 싸가지고 입장하는 모습이 지인에 의하여 사진과 함께 보도가 됐다라는 겁니다. 이거 뭔가 누가 생각해도 이번 사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최대치로 추정이 되고 마지막 단계 직전까지 정말 하게 된 최악의 신체 접촉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강제로 한 이 접촉의 최대치라고 했을 때는요. 제가 볼 땐 구속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정신병원에 입원을 했다.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죠.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사실 이 유영재 본인이 이 입원하고 나서요. 지금까지 정신병원에 있는지 아니면 퇴원을 했는지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일각에서는 유영재 본인이 이때 언론이 너무 악화되니까 내가 이렇게 힘들다. 그리고 나는 정신병원에 입원했다라는 모습을 어필하기 위해서 몇 날 며칠 입원해 있다가 이제 퇴원한 게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사실 정신병원에 입원해서 하루하루 사용되는 정신병원료 입원료가 엄청 비쌉니다. 여기에 그리고 더불어서 사실 이 정신병원에서는요, 강제 퇴원과 같은 조치가 있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진단한 결과 입원할 정도의 필요성이 없을 경우 진단 의뢰를 받았던 정신의료기관장은 지자체장에게 입원 해제를 권고하여 환자가 최초 입원일로부터 2주 이내에 퇴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강제 입원이 존재하듯이 강제로 퇴원을 시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입원해서 받을 치료가 아닐 정도라면 퇴원시킨다라는 겁니다. 정신병원에는요, 지금 너무나 심한 상태의 환자들을 수용하는 것조차 쉽지 않을 겁니다. 우리나라의 정신병원 개수가 많습니까? 결코 많지 않거든요.
그러한 부분을 놓고 봤을 때 이 유영재 본인 연락도 되지 않죠? 그 이후로도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지 알 수가 없죠? 그렇다면 퇴원했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급기야 함익병 씨는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선운숙 씨가 남편을 향한 불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밥 먹는데 쩝쩝거리는 소리가 듣기 싫다는 건 남편 입장에서 서운할 수도 있다라고 하자 이지훈 변호사와 함익병 의사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면 쩝쩝거리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그게 만약 거슬리게 들린다면 두 사람의 관계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다라며 이미 선운숙 씨와 유영재 두 사람의 이 결혼 당시 때의 모습에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고요. 이지훈 변호사가 초등생 동창회가 굉장히 위험하다. 그야말로 바람의 성지라고 할 수 있다. 쉽게 말해서 동호회보다 동창회가 정말 특히 문제가 많다라고 당시에 이야기를 했는데 이때 함익병 씨도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동호회가 바람이 생길 확률이 매우 높다. 동창회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10년 알고 지내면서 아는 사람이지 남녀 관계가 아니다. 그런데 동호회는 취미가 같고 만난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위태로울 수 있다라고까지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 이 이지훈 변호사가 아시다시피 각서에 대한 부분도 선운숙 씨가 당시에 유영재의 각서를 받았다라고 했을 때 법적 효력이 존재한다라고까지 동치미에서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지훈 변호사도 그렇고요. 함익병 씨도 그렇고요. 사실상 어떻습니까? 이 유영재와 선운숙 씨의 이 이별에 대하여 많은 부분을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라는 것이고 유영재 본인은 정신병원으로 도피하듯이 입원했지만 결국 이 최대치 수준이 인정이 되면서 제가 볼 때는 구속될 가능성이 너무나 높아지게 된 것 같습니다. 여론이 다시 한번 썰물처럼 급반전되고 있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이 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아주 긴급한 뉴스가 터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 선운숙 씨와 이 유영재 사태에 대하여 집중 조명하여 전달을 드리고 있는데 몇몇 분들이 더 이상 새로운 뉴스도 없는데 너무 울고 먹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셨습니다. 그런데 결국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어떻습니까? 결과는 드러날 것이고 모든 진실은 밝혀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드디어 이 유영재라는 사람이 어느 정도로 선운숙 씨 친언니에게 신체 접촉을 했는지가 경찰 조사를 통해 낱낱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지금 여기 기사 타이틀 단독 기사로 올라온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심지어 신체 접촉이요 그냥이 아니라 최대치 수준이다. 와, 이 최대치 수준이 이야기하는 바가 무엇일지 많은 분들이 아마 깜짝 놀라실 마음을 좀 다잡고 설명을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선운숙 친언니 유영재의 피해자로서 조사를 받았다라는 기사가 이렇게 쭉 쏟아지게 된 겁니다. 지금 보면 1일날 채널A 강력한 4팀이라는 방송을 통하여 선운숙 씨의 친언니에 대한 근황이 전달이 됐기 때문인데요. 아마 이 방송 보신 분들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 보면은 피해 조사를 완료했다. 내용을 쭉 한번 먼저 읽어드리고 제가 찾아낸 내용을 추가 전달드리겠습니다. 강력한 4팀에서는 배우 선운숙의 친언니가 유영재에게 피해를 받은 것과 관련하여 조사를 받았다라는 내용이 전파를 타게 되었습니다. 이날 기자는 이러한 얘기를 했어요. 선운숙 친언니는 이번 주 초, 그러니까 5월달 초인 것 같죠? 아니면 4월 초일 수도 있습니다. 출석하여 피해자 조사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22일 선운숙 친언니께서 유영재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찰 조사에서 선운숙 씨의 친언니는요, 피해 내용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했다라고 합니다. 보니까 5월 1일 날 이 이야기가 방송을 탄 걸 보면 이번 달 초라는 거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아마 4월 마지막 주 중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은 게 아닌가 싶어요. 구체적으로 진술을 했다고 해요. 유영재가 이렇게 강제로 신체 접촉을 한 것을 인정했다라는 음성 녹취 파일과 함께 공황장애를 증명할 진단서 등 여러 가지 증거들을 함께 제출했다라고 합니다. 추가 조사 계획은 아직까지는 없다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채널 A에 이번 사태에 대한 이야기가 집중 조명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 사회심리학 박사까지 여러 이야기를 쏟아냈는데요. 선운숙 씨 측의 변호를 맡은 노정원 변호사 역시 같은 얘기를 합니다. 단순히 악수를 하거나
어깨 동무하는 수준을 훨씬 넘어가는 행위다. 강력한 4팀에서는요. 선우은숙 씨 측근이 이번 사태에 대하여 신체 접촉이 평범한 수준이 아니라 최대치라고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 취재 내용을 전하며 더욱더 큰 충격을 더했다라고 하는데요. 아시다시피 현재 선우은숙 씨와 유영재는요. 이제 혼인 취소 소송까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23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선우은숙 씨의 친언니가 직접 고소 및 혼인 취소 소송까지 함께 동시다발적으로 이 자매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선우은숙 씨 측은 무려 이 언니에게 5차례에 걸쳐서 불미스러운 행동을 한 혐의를 가지고 고소장을 접수했고 이 내용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결국 선우은숙 씨가 기절할 정도로 너무나 놀랬고 이혼을 결심한 결정적 증거가 됐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유영재 본인은 뭐라고 했습니까? 혼인 취소 소송까지 가게 되면서 이 모든 사태가 벌어지자 침묵을 지키고 있던 유영재는 나에게 이 범법자의 프레임을 씌웠다. 처음 만난 날 2번째 혼인 사실을 밝혔다. 다 이야기하고 결혼했다. 동거한 사실, 사실혼, 양다리 등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다. 선우은숙과 결혼을 하면서 부끄러운 일을 한 적이 없다. 이성과의 만남을 깨끗하게 정리한 뒤 선우은숙과 결혼했다. 3혼 및 사실혼 관계를 속였다는 건 역시 모조리 부인했지만 이 내용을 담은 영상은 현재 삭제 조치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아시다시피 26일 날 심각한 우울증 증세로 친동생과 정신병원을 찾아 자진 입원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놀라운 건요. 최대치 수준이라는 것이 키포인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부터 제가 조사한 내용을 하나씩 좀 말씀을 드려볼 건데 많은 분들이 살다 보면 등도 좀 쓸어 내릴 수도 있고 손도 좀 잡을 수도 있고 포옹도 좀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 제가 분명히 좀 2차적인 가해라고까지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사태는요 그냥 두고 넘어갈 수 있는 단계가 아니었다란 얘기해요. 보니까 최대 수위라고 했지 않습니까? 최대치라는 거는 무엇을 얘기하겠습니까? 우리가 상상하는 단순히 이야기하고 단순히 끌어안는 수준이 아니라 정말 범죄 그 자체에 해당하는 신체 접촉을 했단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 구체적인 진술을 했다고 해요. 단순히 주고받은 이야기라던가 상상 속의 얘기가 아니라 실제 유영재 본인이 신체 접촉을 했다라는 걸 인정했다라는 녹취 파일 원본과 공황장애를 겪고 있는 진단서까지 함께 제출이 됐고 나아가서 상세한 증언까지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구체적 진술은 당연하고요. 증거물까지 제출이 됐다고 해요.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놀라운 건요. 이 증거가 단순히 녹취 파일이 아니라 뭔가 다른 증거물까지 제출이 됐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대목에 좀 집중을 했거든요. 어떤 증거물이 있었을까요? 쉽게 말해서 단순 녹취만이 있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유영재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물이 제공됐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 한국열린사이버대 교수 역시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도대체 이번 신체 접촉의 최대치가 뭘까라는 생각이 든다. 사실 선우은숙 씨의 친언니 처형을 강제로 신체 접촉했다라고 하는데 최대치라고 한다면 당사자와 대중들 모두가 너무나 큰 충격일 수밖에 없다. 여기에 최창호 사회심리학 박사도 말을 보탰습니다. 선우은숙 씨는 엄청난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전부 다 아픔이라고 하지만 결국 마지막 단계라고 할 수 있는 이 대목이지 않습니까? 끝까지 가지 않았을 뿐이지 그 직전 과정까지 갔다는 거다. 와, 정말 너무나 지저분해서 제가 자세히 이야기를 좀 담기는 매우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저게 뭘 의미하는지 충분히 여성분들은 아실 겁니다. 마지막 단계까지만 이루어지지 않은 거지 그 직전 상황까지 갔단 얘기예요. 제가 사실 많은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힙이라던가 상반신이라던가 이런 곳에 분명히 손이 닿았을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분들은 가짜뉴스 아니냐, 오바 아니냐, 언제까지 유영재라는 사람을 괴롭힐 거냐 이런 얘기가
오늘 직전 영상에까지 달렸었는데 보십시오. 팩트는 항상 드러나는 법입니다. 감추려고 하는 사람들이 말이 많은 법이죠. 보면 어떻습니까? 그 직전 상황까지 갔다라는 건 흔한 말로 볼장 다 봤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70대의 자신의 와이프의 언니에게, 처형에게 충분히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입에 담을 수 있다라고 해요. 그런데도 유영재 입장에서는 억울하다. 나에게 프레임을 씌웠다라고 하고 있다. 조사와 법적 측면으로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거다라는 겁니다. 이게 단순히 뽀뽀를 했고 끌어안은 수준이 아니라 제가 상세히 이 이야기를 할 수 없는 점이 너무 답답하지만 할 거 다 했다는 얘기입니다. 와, 이거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정말 제가 좀 치가 떨립니다. 제가 유영재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다룰 때 이 친언니분에 대한 혐의가 고소됐을 때 유영재 씨라고 뒤에 호칭을 붙이는 걸 과감히 뺀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유영재라는 사람이 범법자로 확정이 되는 결과 발표가 날 경우 아마 여기에 대한 이야기 저는 앞으로 더 많이 다룰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니 선우은숙 씨와 친언니분이 공황장애 약을 최대치로 먹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냥 먹는 게 아니라 최대치, 최대량을 먹고 있다고 해요. 정신적 고통 수준이 너무 심하다고 합니다. 알다시피 무려 그것이 한두 번도 아니고 5차례입니다. 5차례. 처음에는 약을 먹지 않았다고 해요. 쉽게 말해서 처음 당하고 나서 심장이 벌렁벌렁 뛰고 너무나 놀랐던 친언니분은요, 이때부터 이미 공황장애 약을 복용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횟수가 거듭될수록 총 5차례잖아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5번째까지 계속 유영재에게 당하면서 점점점 공황장애 약을 많이 먹게 된 겁니다. 선우은숙 씨 또한 이혼으로 인한 충격이 아니라 언니의 피해 고백으로 인해 졸도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 선우은숙 씨 당사자 역시 공황장애 약을 복용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유영재라는 사람은 그렇게 억울하다라고 언론에다가 기사 보도를 하고 자신이 정신병원에 입원하는, 그것도 자진 입원하는 모습을 대대적으로 사진을 찍어 올렸으면서 여기에 대한 어떤 얘기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정신병원으로 도망간 건요, 유영재 본인 입장에서는 최선의 선택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주도 면밀하다라고밖에 보여질 수 없는 부분 아닙니까? 사실 마지막 단계 직전까지 한 여성을 그렇게 건드렸다라는 건 완전한 범죄 행위인데, 거기에 대고 나에게 프레임을 씌웠다라고 이야기하고 언니가 외로워 보여서 손을 댔다? 와, 이게 정상적인 사고의 사람입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친동생이란 사람은 유영재가 걱정이 되어 전날 방문했다가 상황이 이상해 보여 급히 병원으로 데려갔다? 이거 너무 말도 안 되잖아요, 여러분. 유영재라는 사람이 무슨 행동을 했는데요? 뭘 했습니까? 고작 번개탄을 인터넷에 검색한 게 전부 다입니다. 그런데 이것만 보고 극도의 우울감이라고 판단하여 입원 치료를 결정했다? 모르겠습니다. 진짜 제가 볼 때는 정말 모르겠어요. 유영재라는 사람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지만 당장 끌어내어서 경찰 조사를 받게 하는 것이 본인을 위해서도, 그리고 정말 죄를 지었다라고 한다면 선우은숙 씨와 선우은숙 씨의 친언니에 대해서도 맞는 행동 아니겠습니까? 만약 여기 앞에 말씀드렸던 이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 마지막 단계까지 가지 않은 이 모든 걸 했다라는 과정이 정말 경찰 조사에서 확실하게 팩트로 드러나는 순간 징역형은 당연하고요. 구속 조치 100%입니다. 이거 뭐 합의하고 벌금형 이런 거 아니에요. 무조건 구속 조치될 수밖에 없는 최악의 행동을 유영재 본인이 했다라는 것이 지금 많은 대중분들에게 너무나 큰 충격을 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